자, 세 번째 주제는 살생부가 된 체포동의안. 대표직 사퇴 대신 불출마할 것인가? 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주제 두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9월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저렇게 지난해 9월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만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풀려났습니다. 당시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범이 아니죠. 중대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이지 자범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찬성 149, 반대 136 이래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한 29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이번에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 29명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민주당 내 또 야당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성추인부 의장 보시기에는 지금 이름 여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도 있고요. 또 몇 명의 의원들이 더 있습니다. 당시에 뭐 수박이다, 뭐 이래서 당도 측정이다, 뭐 이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의원들인데 관련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 당 관계자 김성훈 의원께서 얘기한 거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점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점표가 1000점 만점 중에 다면 평가, 소위 말하는 이 동료 의원들이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평가하는 게 50점이고요. 당의 기여 활동이 40점입니다. 저는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게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40점 당 기여 활동에 그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서만 빵점을 받았다. 아니면 거기서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설득력이 뭐 그나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4% 정도의 그 점수로 이 순위가 뒤집혔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그 50점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도 정말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의 투표가 영향을 미쳤다. 그럼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동료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인데 적의 평가를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적에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의원이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뭐 다른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하위 그 15%, 10%, 20%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 당시 뭔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좀 반대 의견을 계속 그 피력을 했던 분인데 김영주 의원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그럼 왜
왜 하위 10%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하위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발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이러는 건데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의원들끼리라도 모여서 채점의 표를 결과를 같이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의혹을 풀지 않는 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걸로 추정되는 일부 의원들은 이미 탈당을 했고 나머지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번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이것이 거기에 대한 뒤끝, 앙금 아니냐 이런 해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었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최고위원의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일치되었고요. 하여튼 저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된다. 자, 윤 대표님. 예. 그러니까 외상값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 결국 체포동의안에 표결한 건 잘못이고 그러니까 외상값 공천 탈락으로 응징해야 된다. 뭐 이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공천 탈락자들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았고 마치 이제 엄석대를 호위하는 주변 세력의 무시무시한 협박과 겁박입니다, 진짜. 거의 이제 찍어내기 하겠다라고 저번에 이제 그 당시에 아예 선언을 한 것이고요. 예, 저 당시엔 사실 이렇게까지 할지는 사실 몰랐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떤 대장동 관련된 재판, 백현동 재판이 나오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에게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들에게는 절대 용서가 불가하다는 쪽으로 인식이 딱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고 논란이 거세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까 해당 행위라 그랬는데 글쎄요. 이게 정말 당을 해야 한 것인지 아니면 당 대표를 해야 한 것인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 공천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는 약간 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었고 물론 단식 중에 마지막 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좀 체포동의안은 부결을 호소하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본인이 체포동의안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가결표를 던졌다고 해서 만약에 해당 의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거나 징계를 한다면 과연 민주정당인가라는 지금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그야말로 어떤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 사람은 오히려 찍어내기가 당하는 실제로 공교롭게도 작년 9월인데 그 시점부터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그때 당시에 기강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다면 평가라든지 당원들의 어떤 입장이 한 방향으로 쏠려 있는 아까 이 불체포 특권이 통과됐을 때에 말하자면 청중들의 목소리가 기강됐던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인민재판하듯이 그렇게 오히려 찍어서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저께 그렇게 표명하더라고. 빵점 받은 사람. 근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빵점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빵점을 주지 않으면 10% 안에 들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대적인 말하자면 정청래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과연 정청래 의원도 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 벌 받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라는 김영주 전 의원의 개인적인 평가를 들어봤는데 자, 지금 하위 평가를 받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 목소리 저희가 이어서 준비해봤는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박용진 의원
하위 20%, 하위 10% 통보를 받았는데 뭐 보면 공직윤리 평가가 0점입니다. 뭐 10점, 20점, 30점도 아니고 빵점이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수상 실적이 0점인데 사실 백봉 신사당 받고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던 그다음에 또 유치원 3법으로 얘기되는 여러 가지 또 법률 제출 실적도 박용진 의원이 많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0점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또 민주당 공천관리위에서는 그 점수를 또 공개하지 않고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더 논란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 변호사님, 이게 왜 공개를 안 할까요? 공개를 해서 이런 점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고 이런 점에서 높았지만 배점 항목이 높은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은 20%, 하위 10%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0점은요. 제가 보기에 평가가 아니고 이거는 뭐 복수입니다. 이거 보복이나 복수죠.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0점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재명 대표도 말했지만 국어 점수나 이제 그 도덕 점수를 어떻게 공개하느냐, 산수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국어 점수를 공개를 못 합니까? 국어 점수도 이게 논술이라도 이런 걸 잘 썼다. 이걸 이렇게 네가 미흡했다. 얼마든지 공개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할 때요. 점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많았어요. 예. 학생이. 그럼 저는 이게 불러서 채점지를 다 공개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잘못했으면 이게 물론 정정해 줘야 되지만 예. 저는 이걸 이게 국어나 도덕은 공개를 못 한다. 그러면 이게 국어 점수는 마음대로 채점해야 됩니까? 국어는 과목도 아닙니까? 0점 마음대로 줘도 됩니까? 이게 저는 잘못됐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재명 대표는 좀 이게 동료에 대해서 배려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0점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낄낄낄 웃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당대표가 이게 0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줬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의원들한테 해야지. 이걸 낄낄 웃으면서 이게 0점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존경한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김영주 의원 존경한다는 말이 더 모욕감 느끼고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 뭐 낄낄 웃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기자들 앞에서 살짝 미소를 지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예, 도덕을 사람을 평가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그게 뭐 인성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 시험, 윤리 시험을 볼 때는 그 점수를 공개를 해야겠죠. 그게 아마 정상일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강렬 지지자들이 수박 색출 작업에 나서면서 당도 측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5도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다시 들어가 보니까 5는 없더라고요. 5는 사라졌더라고요. 수박 당도 4인데 지금 보면 여러 명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0도 있습니다. 0은 친명계 그 주로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수박 당도를 나타내는 4에 표된 사람들은 강병원 의원 은평에서 경선이고요. 윤영찬 의원, 이수진 의원과 경선이고요. 홍영표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는 굴욕, 양기대 의원 컷오프, 이현우 의원 탈당, 김종민 의원 탈당, 최종현 의원은 불출마, 박용진 하위 10%, 이용우 의원은 아직 공천 심사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자, 정웅천 의원 탈당.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보니까 성추행 부회장 그림으로 보니까 이걸 보면 많은 민주당 내 안팎에 계신 분들이 이게 그것과 관련이 있구나, 공천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 지역의 대부분이 친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또 달려갔죠. 친명을 자처하면서 뭐 민주당을 지키겠다, 뭐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강성 발언들을 하면서 달려간 분들이 있죠. 심지어 어떤 분은 타 지역의 도당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내팽개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 지역에 경선을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당원들도 공감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당원들이야 뭐 저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당원 그리고 대부분의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왜 하필이면 뭐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저 지역에 친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는 분들이 저기에 달려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거라 보고 저는 근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렇게 저 지역에 달려간 뭐 비례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없을 때 단 한 명도 발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키겠다 하신 분들이 대표나 당이 지금 상황이 곤란할 때 정작 아무도 나와서 당당했으면 왜 말 못합니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면 나와서 이게 잘못됐다 당신들이 의정활동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서 말을 아무도 못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도 뭔가 말할 명분을 잃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